안녕하세요. 판도라입니다. 판도라의 격리실무 이번 시간에는요. 저희 집합건물 공동주택 회계 및 관리 전문 카페 네이버 카페인 이지 집합건물 회계 컨설팅에 올려드린 내용입니다. 요 내용은요. 그 아파트 관리 신문에 기사고요. 김정렬 회계사님이 쓴 내용입니다. TV 수신료에 대한 회계 처리 방법이에요. 뭐 회계사님이야 여러분 뭐 다 아시겠지만 그 책자도 쓰시고 갑자기 책 이름이 생각이 안 났어요. 잠깐만요. 제가 요거 지금 찾아놨어요. 여기 있다. 공동주택 회계처리 기준 해설서고요. 요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겨서 공동주택 회계처리 기준 해설서 하고 저도 사실 이거 리뷰를 안 썼는데 어쨌든 이렇게 내용이 있고요. 여러분 혹시 필요하시면 공동주택 회계처리 기준 해설서 뭐 예스24나 교보에서 구매하시면 될 겁니다. 자, 어쨌든 자, 우리 회계사님께서 워낙 그 공동주택이나 집합건물 쪽에 회계에 대해서 이렇게 조예가 깊다고 하셔야 되나? 그러신 분이라 제가 많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모르는 거 있으면 저도 많이 물어보고 있어요. 아주 귀찮으실 거예요. 자, TV 수신료에 대한 회계 처리 방법 등 김정렬 공인회계사의 열정 공동주택 67회라고 합니다. 자, 공동주택 관리 법령에 따라 공동주택에서는 입주민을 위한 전기료를 징수대행할 수 있으며 그래서 이제 거의 모든 공동주택이 전기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전기료는 이런 내용이 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KBS가 납부하는 TV 수신료 등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TV 수신료를 전기료의 일부로서 징수 대행이 이루어졌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2023년 7월 19일인가 뭐 그렇죠. 그때 방송법령 개정에 인해 기존까지 전기료와 통합 징수해 왔던 TV 수신료를 더 이상 전기료에 통합해 징수하지 말아라 라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공동주택과 TV 수신료를 징수 대행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지게 됐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이 이번 2024년 6월 11일 거의 1년을 끌고 1년 있다가 이제 시행이 됐죠. 그래서 기존까지 이게 됐을 때 뭐가 된 거예요? TV 수신료도 이제 너희가 징수대행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근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기존까지 전기료에 포함해 처리해왔던 TV 수신료를 별도의 사용료 항목으로 구분돼 징수대행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회계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얘기죠. 6월분 관리비 부과 시점과 7월분부터죠. TV 수신료는 전기료가 아니라 별도의 사용료 항목을 생성해 징수해야 하고 발생한 TV 수신료가 2,500원이라고 했을 경우에 개정 전에는 전기료에 포함해서 2,500원을 전기료 대 미지급금을 잡아놨다면 이제는 회계 개정 과목을 TV 수신료라는 걸 만들어서 TV 수신료 대 미지급금을 잡아놨다가 지급할 때 미지급금 대 재예금으로 잡아라 라는 얘기죠. 뭐 회계는 어렵지 않아요. 그죠? 아까 어떤 분이 우리는 TV 수신료 부과는 있는데 회계는 없는데요. 그러면은 회계를 잡으셔야겠죠? 우리 어디다 잡아야 될까요? 우리 회계 개정 과목 비용, 관리 비용 밑에다가 전기료 밑에다가 전기료 아래쪽에다가 뭐 동일한 그 레벨로 전기료가 이렇게 있으면 보통 전기료 이렇게 있으면 밑에 이렇게 TV 수신료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해야 되겠죠? 이거는 회계예요. 회계. 어차피 부가는 다 나눠져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나눠져 있어요. 자, 그래서 1년여 가까이 논란이 됐던 TV 수신료에 대한 처리 방법이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으로 인해 일단 낙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일단은 뭐 근거가 있으니까 우리가 부과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TV 수신료에 대한 이번 논란이 공동주택의 관리에 있어서 여러 문제점을 보여준 건 역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 방송통신위원회와 KBS는 개정된 방송법 시행령에 따라 TV 수신료를 징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했으나 그러한 사전 준비가 충분하지 못해 스스로 개정한 방송법령을 스스로 위반하는 사항을 만들었으며 뭐 그랬겠죠. 이분들도 그런 갑자기 대통령령으로 그런 게 나올지 몰랐던 것 같은데요. 이분들도 깜짝 놀라는 것 같은데.
그리고 국토교통부는 개정된 방소법 시행령으로 인해 TV 수신료가 징수대행 항목에서 제외되고 공동주택에서 이를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사라져 공동주택에 잠재적으로 공동주택관리법령을 위반할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초기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으며 뭐 국토교통부는 초창기에는 TV 수신료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이분들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법적인 근거가 없으니까 관리사무소 할 수 없다라고 했었는데 그렇게 하면은 대혼란이 일어나잖아요. TV 수신료는 그럼 누가 받아? 막 이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초창기에 이분도 딱 결정을 하거나 이러기가 조금 어려웠던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창기와 조금 나중에 이분 국토교통부의 에서도 얘기하는 것이 조금씩 이제 달라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공동주택 유관 단체는 정부 기관과의 소통 능력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줬고 뭐 공동주택 유관 단체에서 막 애써서 얘기를 막 했지만 어쨌든 잘 정부 기관과 잘 논의가 잘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자, K아파트를 유지보수하는 한국부동산원에서는 K아파트 시스템에 TV 수신료 항목을 신청하는 등 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적시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도 지금 아직 못 고쳤다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저는 요건 아직 안 봤지만 특히 공동주택에서는 정기검침 대행에 따라 세대당 430원, 정기검침 330원, TV 수신기 100원에 검침 대행 수입을 수취하고 있으나 근본 법령 개정으로 인해 전기료와 TV 수신료가 구분됨에 따라 공동주택에서 정기검침 수입을 누구로부터 어떠한 방식으로 그리고 어떻게 언제부터 분리해 수취해야 할지는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은 듯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네요. 근데 TV는 별도로 우리가 받고 있긴 한데 우리가 업무가 더 여기 때문에 많아지잖아요. 실질적으로 업무가 많아지고 있고 만약에 그리고 또 만약에 이게 이제 검침이라던가 이제 이 회계적으로도 부가적으로도 좀 힘들어지고 이분들이 또 돈을 안 내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나는 전기료랑 분리됐으니까 난 TV 수신료 안 내겠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연체료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것도 되게 저도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누가 이게 오를 건지 이게 한전에서 100원을 받아서 우리에게 다 100원을 준 건지 아니면은 원래 더 받았다가 덜 받았고 나머지 본인들이 이득을 취하고 우리에게 준 건지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그럼 이게 더 업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지금 아무도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는 분이 없다 보니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부과를 해야 되는지 자체도 지금 굉장히 애매하다라는 거죠. 정부의 정책 변화는 일상생활과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여러 기관의 업무에 변화를 줄 수 있기에 당사자 간의 충분한 소통과 협의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TV 수신료와 관련된 논란이 매몰 비용으로서 단순히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당사자들이 부담한 사회적 비용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향후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정책을 입안함에 있어 타산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 어쨌든 정부가 대통령령을 발표하기 전에 한전이랑도 얘기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KBS랑도 다 논의가 되어 있어야 되고 우리 국토교통부라도 논의가 되어 있어야 되고 다 이런 상황일 것 같은데 뭐 저희 같은 소시민이야 이게 논의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 솔직히 없지만 이거를 발표했을 때 되게 당황했던 걸 봐서는 논의가 안 된 상태에서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논의가 됐을 수도 있어요. 제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뭐 한전이나 KBS나 국토교통부나 굉장히 당황한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논의가 제대로 되지 않았나라는 어떤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계사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김영일 회계사님의 의견은 아마 대부분의 분들의 의견일 거예요. 이게 다만 논리적으로 이렇게 풀지를 못할 뿐이지 모든 소장님들이나 아니면 저 역시 그리고 우리 담당하시는 회계 담당자나 모든 분들이 다 똑같은 혹은 비슷한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충분히 논의가 되고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은 다 결정이 된 상태에서 법령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업무를 할 수 있다면 이렇게 혼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거의 1년이라는 시간을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막
고통을 받았어요, 사실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단순한 그냥 문제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협회 내부적으로도 우리 주택관리사 협회 내부에서도 이게 많은 이견들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조금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었나라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7월에 6월이 지금 벌써 6월 거의 중순이 넘었잖아요. 20일 후가 됐는데 어떻게 결정될지 저도 되게 궁금합니다. 어쨌든 정확히 결정이 된다면 제가 바로 가져오겠습니다. 여러분들 날씨도 너무 더우니까요.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하시고 내일은 더 좋은 일이 생기실 거고요. 저 좋아요, 댓글 부탁드릴게요. 항상 최선을 다해서 가장 정확한 정보를 전하려고 노력하는 판도라 격리실문은 이상에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더 행복하세요.